네, 간밤의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첫 거래 뉴욕 증시는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지표가 다소 엇갈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확신은 적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16%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2%, 나스닥 지수도 0.25%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 전환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권으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지표가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는 지표를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소폭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예상을 웃돈 결과 엇갈린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5월 건설 지출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보였었는데요. 이처럼 지표가 엇갈렸던 가운데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상반된 지표를 소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이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연은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로젠그렌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하기에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물가 2% 목표치에 다가갈 때까지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까지 맞물리면서 이날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점에서는 조금 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에 장 후반 들어서 달러화가 강한 강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040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전업종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금 60달러 선 초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 이 부분 지수에 부담됐습니다. 0.21% 상승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의 지표 소화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더 끌고 갔는데요. 이날 장 후반 들어서는 바이오테크 인덱스 주가가 계속해서 강보합권을 유지했다는 점 지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고점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내려놨고요. 역시 0.2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엇갈린 지표 속에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달러 강세가 재차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좀 더 긍정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는 52.8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52를 상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4월 수치였던 51.5보다도 개선된 것이었는데요. 지수는 30개월 연속 기준점인 50을 상회하게 됐습니다. 세부 항목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신규 주문과 함께 고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18개 산업 중에 14개 산업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인터뷰에 응한 공장 주인은 특히나 이 서부 항만 파업 이슈가 해결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분기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폴 에스워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 호조는 2분기 GDP가 우리의 예상대로 2.5%에서 3%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낙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건 역시 증시에 호조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economy too weak for rate rise, says Eric Rosengren.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로젠그렌 총재는 이날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연설에서 로젠그렌 총재는 현재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로젠그렌 총재는 특히 그중에서도 이 미국의 소비 경제가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발표됐던 이 4월에 미국의 소비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젠그렌 총재는 지난 2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은 2.3%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GDP가 2%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로젠그렌 총재는 이러한 GDP 성장률 추이는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2분기 경제 반등을 예상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경제 개선에 대한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 아직 지표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표 의존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숫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는 마이너스 0.7%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 회복세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6개 종목이 가뿐하게 올랐고요. 14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도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올랐던 쪽 확인해 보시면요. 이 화학주인 듀퐁이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IT가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함께 올랐고요. 금융주 골드만삭스와 카드사인 비자도 함께 오름 시세였습니다. 반면에 14개 종목 내렸습니다. IT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텔이 하락했고 화이자와 머크사 등 제약주 부진했습니다. 통신주인 버라이존도 하락에 동참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듀퐁이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에서는 0.89%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었고요. 또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29일에 윈도우 10 배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이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0.8%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애플이 또 IT 종목 가운데서 강보합권 마감을 했었는데요. 다음 달 2020년 만기 채권 발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1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이 역시 호재로 반영되면서 강보합권 전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어제와 좀 다르게 인텔이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어제 인텔이 다시 공격적으로 알테라 인수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 확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167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피인수 기업인 알테라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인수기업인 인텔 같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1% 넘는 하락 시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가뿐하게 올라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만이 소폭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하루 만에 반락하게 되면서 0.26% 하락폭은 크진 않았었고요. 항공주가 가뿐하게 올라서면서 이 운송주를 포함한 산업재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양상이었습니다. 0.6%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그 밖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0.4%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앞서 이 운송주의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항공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에 계속해서 유가가 55달러에서 60달러 선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 내에 60달러 윗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재차 되밀렸습니다. 이 공급의 장세 우려 전망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서 0.2% 내렸고요. 이에 따라 저유가 수혜주죠. 항공주가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델타가 3% 넘게 올랐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의 강세, 아메리칸 항공이 4% 넘는 강세를 보였었고요. 젯블루 역시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날 금융주가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시티그룹은 골드만삭스 호평에 따라서 주가가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시티그룹에 대해서 이 실적 등에 따라 주가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높여잡았습니다. 투자 심리 좋았었고요. 0.7% 가까이 오르면서 5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미쳤는데요. 많은 외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결국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Intel agrees to buy Altera for $16.7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텔은 현금 167억 달러의 알테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살펴보시면요. 이 알테라의 주주들은 주당 54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인수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2위, 또 인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알테라를 인수하면서 인텔 반도체 칩 생산 라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브라이언 크루자크니 인텔 최고 경영자는 우리의 이 반도체 칩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부터 알테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알테라가 인텔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에 협상은 결렬된 바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인텔은 지난 2011년에도 보안 소프트 업체인 메가피를 7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을 370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1.61% 하락했고요. 알테라의 주가는 5.79%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가 시티그룹의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시티그룹의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itigroup upgraded to buy by Goldman on low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높여 잡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시티그룹의 주가가 추가로 13%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차드 램 등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아직 시티그룹의 주가에 1분기 실적 개선과 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우수하게 통과한 것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분기 시티그룹은 비용 절감 효과에 힘입어 8년 만에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연준의 금융건전성 테스트인 스트레스 테스트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었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이치뱅크의 전략가들 역시 투자자들에게 시티그룹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시티그룹의 주가는 0.68%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과 종목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그리고 유가를 비롯해서 환율, 상품, 채권 시장 마감 상황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6월 첫 거래일을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의 협상을 앞두고서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교차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치백 지수가 0.44%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 상승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3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금값과 국제유가 모두 하락 시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0.2% 소폭 내리면서 60달러 선은 지지했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0.1% 소폭 내려앉으면서 1,188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올랐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0.21% 소폭 오르면서 3달러 5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는 오름 시세 이어갔습니다. 0.09% 올랐고 746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가 1% 가까이 오르면서 13.9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까지 점검합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꾸준히 달러 강세 지속하면서 지난 3월 이후로 2개월 만에 1,110원대를 도달했습니다. 전날보다 2원 올랐고요. 1,110원 20전 종가 형성됐습니다. 간밤에 달러 강세 흐름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0.5%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97레벨대를 다시금 돌파했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2.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맑은 날씨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 같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뭐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좀 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건강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어토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